네, SF 영화 마션 속 과학 이야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성에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화성에서 산다라고 하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거주해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잖아요. 뭐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있는 흙으로 뭔가를 지어야 된다면서 그거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가 해외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나사가 그 센티니얼 뭐 챌린지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공모를 한 거죠. 연구 주제를 놓고 컴피티션 해서 프라이즈를 주겠다. 해서 이제 외부에 공모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주요 주제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CO2를 식물에다가 변환을 해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짓는다든지 달의 토양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방법을 뭐 이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들을 이제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3D 프린티드 컨스트럭션 뭐 이런 챌린지가 네. 있었고 2013년부터 1차, 2차, 3차 페이지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차에 우승했던 이제 팀이 뭐 달에 또는 화성에 있는 얼음을 갖고 방사성 차폐를 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든다는 컨셉. 그러니까 그 챌린지의 페이즈 1은 컨셉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네. 구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간 상태로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데 1차에서는 그 아이스 하우스 이게 이제 1등을 했고 2차 때는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조물을 짓는 이런 걸 챌린지를 했는데 우리나라 팀이 1등을 했어요. 건설기술연구원과 한양대에서 달 토양 같은 것들을 이제 모사를 해가지고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 구조물을. 지금 이제 3차가 올해까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건기현 팀이 도전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안에 나와야 되는데 네. 결과가 지금 뭐 공개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지금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쌓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만 가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건설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농사도 지어서 먹어야 되고 뭐 하니까 네. 실제로 그 안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여러 이제 연구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거 하나만큼 일가견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뭐 두바이의 그 가장 높은 건물 톰 크루즈가 벽을 걸었다는 네, 그렇죠. 네, 그 건물도 우리나라가 지었던 거였고 예, 심지어 이제 화성에서도 이제 건축물 하나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가겠다라는 일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떤 거주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저는 여전히 테라스 하우스 같은 형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이 화성을 가게 되면 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거기 가면은 근육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헬스센터 관장님 하고 싶네요. 아, 헬스센터. 네. 네.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에서 보면 거기 네.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운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근육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라고 회사 지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 배우가 계속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구 중력의 3분의 1 정도라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근육이 소실되니까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류 기자님 말씀대로 네. 화성 근육이고 완전 희귀템이잖아요. 찍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 대박이죠. 대박 아이템인데 BTS급으로. BTS는 함부로 이렇게. 네, 꼭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비틀즈 얘기했습니다. 안 박사님은 우주 전문가니까 가서 연구만 하실 것 같기도 한데 화성에 가서 뭐 개인적인 취향 활동을 하신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주가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볼 수 없는 뭐 광경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우주인 후보 30인까지 갔었을 때 그렇죠. 인터뷰를 할 때 정말로 내가 우주로 간다면 이런 질문을 오. 진지하게 받았고 네네네네.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해본 아. 거고 그 당시 진지하게 한번 정말 내가 진짜 우주에 간다 이거를 네네네. 정말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 그리고 꿈에서도 굉장히 많이 꾸고 근데 우주라는 공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실제로 이제 조금 비슷하게 뭐 아주 가까이도 하지 않고 한 우주라는 공간에 한 50m 점프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을 했었는데 정말 별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별이 쏟아질 듯한 곳에 가면 무서워요.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우주인 제가 훈련을 받을 때도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떤 훈련 받았어요? 뭐 중력 가속도 테스트도 하고 저압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거 뭐 이렇게 비행기 파일럿들이 받는 예, 그런 그런 훈련들을 네.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실 떨어진 이유가 저압실에서 이 기청? 뒤쪽에서 압력 조절이 안 돼 갖고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막 도전하고 그런 게 편도라도 나도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네. 그냥 주말에 가족들이랑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랑 이제 좀 멀어진 것 같긴 한데 우주라는 곳이 정말 거기서 산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은 지금 요새는 안 해요. 궁금한 게 그 인터뷰 면접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성공할 확률이 몇 %면 가겠냐?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 이제 넘버 3에서처럼 51%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정말이냐? 51%?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굉장히 그거는 도박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둘 중 하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너무 경솔하게 너무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내가 진지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인터뷰 과정 끝나고 나와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거는 현실로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주 여행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 탈 때도 무서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걸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화성의 거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 체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면서 공기가 좋아졌잖아요. 생태계가 다시 이제 회복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었는데 잠시 모든 인류가 화성에 가 있고 지구는 그렇게 5년 10년 잠깐 방치해뒀다가 모든 게 원상태 됐을 때 다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화성이 계속 있어봐야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지금. 보수도밖에 더 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성비를 따지면 화성에는 뭘 짓고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살만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화성을 마치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다 개조를 한다면 살 수 있겠죠. 뭐 바다도 있고 나무도 지구랑 거의 같은 환경이라면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화성 환경 개조 프로젝트, 테라포밍 뭐 이런 거 얘기들이 SF 소설 같이 이제 많이 제안됐는데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이미 이제 얼음 상태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도 일부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진 상황이니까 화성 북극이나 이쪽에 핵폭탄을 그렇죠. 떨어뜨려 가지고 증발을 시키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기온이 좀 높아지면 거기에다가 지구에서 어떤 뭐 식물을 가져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개조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도 있었죠. 신의 영역이죠, 사실. 그렇죠. 이제 환경을 개조를 한다는 것 자체.
어떤 행성 수준에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뭐 이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많지가 않다. 근데 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는 그렇게 상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현실화하는 사람 아니냐. 이제 뭔가 있겠거니 그리고 이제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키스트 강릉 분원을 갔을 때 토마토 수경 재배를 하더라고요. 여기 그 과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어디서 사갑니까? 그러니까 마트에서 가져간대요. 이게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과일이 되게 이쁘게 자란다. 화성에서 굳이 심는 것보다 수경 재배가 가능하면 상품성을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그 일도 했네요. 작년에 이제 창어 4호 네, 우주 뒷면에다가 달 뒷면에 이렇게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최초로 우주에서 발화하는 씨앗을 실험을 하려고 물이랑 그 양분들이 들어간 이 일종의 소형 주머니를 만들어서 씨앗을 넣어가지고 카메라까지 달아갖고 달에다 한번 던지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씨앗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목화씨가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에서 싹을 틔운 최초의 사건. 그걸 중국이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런데 그 온도가 너무 낮아서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싹만 틔우는 것까지만 이제 확인을 한 셈이죠. 이제 지구 밖에서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싹을 틔우고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화성까지 가는 데는 뭐 가장 짧아야 6, 7개월 그리고 가서 또 우리는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 뭐 길러서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 우주인 그 이소연 보면 뭐 된장찌개나 소고기 다 그거 팩에다가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쌍한 음식만 먹을 수는 없어. 살려 그러면. 우주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미각도 달라지거든요, 우주에 있으면. 네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더 먹어야 돼. 왜 비행기 가면은 우리가 또 압력이 낮아지면은 그쵸. 그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서도 미각도 달라지고 먹는 게 스트레스 푸는 제일 그건데 그 우주 음식이라는 게 대부분 동결 건조예요. 전투 식량이나 그렇죠. 다를 게 없거든요.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우주 음식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주 김치, 뭐 몇 가지 막 만들었는데 우주 김치요. 좋네요. 자극적이고. 이게 혹시 그것도 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실제로 먹어보면 컵라면에 들어가는 동결 건조 김치 있죠.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동결 건조를 해서 썩지 않게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랑 균이 가면 안 돼요. 우주. 유산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부어 먹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맛만 느낄 수 있는 거네. 별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요. 말하면.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지금 이제 6개월마다 소유주 우주선에 가서 음식도 공수를 하고 다 하는데 우주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그때 신선식품이 일부 올라가요. 이제 오렌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짧은 그 신선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우주인들한테 행복한. 그럼 그 마션에서 보면 다행히도 감자의 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생감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까지는 열어보지 말 거더라고. 이게 특식처럼 이렇게 가져갔던 건데 그럼 원래는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신선식품이 썩기도 하고 뭐 미생물에 대한 영향도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어떤 미생물이 우주 그 밀폐되고 연락도 안 되는 공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한국 우주인한테는 뭐 음식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하면 신선식품으로 뭐 김치를 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은 가장 선호하는 그 우주에서 많이 먹는다면 어떤 식품을 선택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죠, 그거를? 저는 우주인 30인 후보 정도에서 뭐 저는 우주인은 아니었고요. 네네. 뭐지? 파프리카 이런 거 선택할까요? 아마? 뭐 그러시거나 뭐 그러십시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아주 압력이 강한 상공에서 그 자극적인 맛을 느끼기가 힘들어진다면 불닭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팝콘 사이언스가 이제 화성편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지구로 귀환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 많이 봤잖아요. 근데 화성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구인들한테는 굉장히 매혹적인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지구가 지구인들이 살지 못할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우리는 대체제로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항상 떠오르는 곳이 화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가까운 그런 행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이제 물과 바다에 있었던 그런 이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명을 거기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늘 거기다 두고 바라보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대들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는 마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화성 세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되는 네. 그런 세대라고도 말을 할 만큼 화성은 우리하고도 우리 지구와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인들한테는 참 매력적이고, 예전에는 공포의 대상이라든가 뭐 화성인들 보면은 항상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지구를 정복하려는 대상이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의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곳으로 떠오르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우주인 후보도 하고 뭐 우주 전문 기자도 예전에 했었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주 정책을 이제 하고 있고, 국가 우주 개발이나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국가적인 어떤 우주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거나, 스페이스X나 그러니까 미국 나사 이제 외국 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2020년이잖아요, 올해가. 네. 우리가 항상 미래라고 생각했던 2020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2020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굉장히 정말 미래보다 더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술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농경 시대의 마인드와 기술이나 이런 환경에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우주는 정말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할 때 네. 떠올리는 대상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네. 그런 기회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가 나올 때 이렇게 반짝 이렇게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네. 국가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큰 이슈가 없긴 하지만 내년에 올해도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국가적인 어떤 발사체가 뭐 발사를 한다던가 위성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어떤 기업체가 뭐 큰 어떤 이제 일들을 벌인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화성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뭘 어떻게 해보기는 어렵겠지만 관심을 좀 갖고 미래를 좀 살아가는 네.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한국과학기자협회 지원으로 제작된 팝콘 사이언스 화성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